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짜 이거 하다 이건 시뮬레이션 돌려봤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이 누가 해요 이런 거를. 진짜 어려운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브랜드를 심플하게 브레스 대표 김용환입니다. 강철부대 3 11화 나왔는데요. 드디어 이제 1화 더 남았습니다. 이제 결승전이고 앞으로 남은 것 참 기대가 되는데, 자, 끝까지 저희 리뷰 지켜봐 주시고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이제 100만 유튜버 달려가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제가 이거 첫 번부터 말씀드리기를, 사실 사격에서 우승을 따내는 건 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뭐 한발 무효화라는 부분들을 주는데, 이전에 그 연합작전 때 보셨죠? 큰 의미 없습니다. 한두 발로 끝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 홍범석 대원이 32초, 그리고 강민호 대원이 25초에서 7초, 강민호 대원이 빠른데 솔직히 뭐 의미 없습니다. 자, 통로개척 수총사격 2인 1조로 들어가는데 솔직히 707은 사격을 잘합니다. 솔직히 잘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 보통 하루에, 보통 제가 훈련할 때는 한 10,000발씩 쐈었어요. 하루에. 근데 이 사격을 어느 정도로 쏘냐면, 일반적으로 그냥 막 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연발로도 쐈다가 단창 교환 사격하면서 쐈다가 통로 개척하면서 쐈다가 뭐 여러 가지 작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보통 한 10,000발 정도 사격을 하다 보니까 사격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감들이 좀 있는데, 그 이유석 그리고 오요한 대원이 좀 양한 사격의 좀 기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어쨌든 그 HID 대원분들이 이제 뒤에서 하는데, 홍범석 대원도 앞에서 했지만 뒤에서 어느 정도 보고 들어가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뭐 뒤에서 보고 있다라는 것들 통해서 그때 이제 전략을 세우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707은 나름대로 본인들 페이스대로 잘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요한 대원이 사격하는 걸 처음 봤는데 되게 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떤 뭐 대테러의 기본인 인질과 테러범의 어떤 선별 사격 자체는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또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훈련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되게 잘한 것 같고요. 우리 어쨌든 100m 사격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왜 위에 맞냐면, 도트 사이트는 보통 20에서 30m 정도의 그 0점을 맞춰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유가 되는 것들은 상탄이 납니다. 그러니까 총을 우리가 여기다 쏘면은 보통 여기 맞지 않고 이제 위에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상탄 났다는 게. 그래서 보통은 위에 맞으니까 여기를 조준해서 여기에 맞게끔 하는 게 5조준에서 사격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0점이 안 맞을 때는 말 그대로 감으로 쏴야 됩니다. 위에 50cm 정도가 맞았다고 하면 밑에 50cm를 조준해야지 딱 정확하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100m가 넘는 부분들은 분명히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HID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수가 나오는 것들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707은 보니까 솔직히 그렇게 빠른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냥 본인 페이스대로 잘 행동했다 정도로 마무리할 것 같고, HID는 진짜 멋있어요. 왜냐면 장애물 극복도 극복이지만 진짜 달인들 같아요. 왜냐면 이런 훈련들을 진짜 많이 할 거거든요. 이런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진짜 많이 합니다. 뭐 한 예로는 숟가락 갖다가 뭐 이렇게 뭐 우리 땅굴까지 파가지고 통과하는 이런 것들도 하니까 어마어마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동규 대원이 사격하는 게 나오는데, 저 이때는 진짜 이랬어요. 이게 사격도 속사는 리듬이거든요. 땅 이래야지 땅 이러면 또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이동규 대원은 이런 사격의 리듬을 갖고 있다는 게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동규 대원이 어찌됐든 저거를 이제 브리칭 햄머를 갖다가 그걸 램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무거워요. 한 10kg 돼요. 그 램을 치는 게 확실히 잘 칩니다. 근데 그게 힘으로 치는 게 아니라 잠금쇠가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타격했기 때문에
바로 정확한 브리칭이 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전에 707에서 이렇게 브리칭을 할 때는 중앙을 계속 때리니까 당연히 문이 안 넘어가죠. 오히려 반대로 반동으로 반대로 넘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실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집에 문고리를 발로 차야지 문이 열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힘이 100% 전달이 되니까요. 근데 중앙을 차잖아요. 그러면 발이 문을 뚫고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되게 조심을 해요, 작전할 때. 왜냐? 문이 그냥 발을 뚫고 문 밖으로 나가버리면 당연히 발이 총이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한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되게 브리칭하는데 조심을 해야 되고요. 어느 지점을 가격할지를 분명히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707은 좀 그런 부분들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이동규 대원도 지금 이 100m 원거리 사격을 하는데 상탄이 났어요. 근데 어쨌든 이동규 대원은 그 브리칭이나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격하게 하다가 그 도트가 틀어졌다고 본인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상탄이 났던 것을 도트가 틀어졌구나라고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은 본인이 어느 정도는 오조준을 해서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 내가 내 총기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도트 다 빼고 바로 풀 수 있어요. 바로 풀어서 뺀 다음에 그냥 가는 자 보고 사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어쨌든 그 확신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애초에 스타트가 이 총은 안 맞는 총기야라고 가정을 하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여기서 또 그 다음 우발사항으로 양눈을 다 뜨고 그냥 탄착군을 찾아서 사격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보면은 이동규 대원은 확실히 사격을 잘한다는 티가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야용 대원과 박창규 대원이 이제 마지막 해상 사격을 하는데요. 이거는 진짜 어려워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짜 이거 하다 이건 시뮬레이션 돌려봤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이거 누가 해요, 이런 거를. 진짜 어려운 겁니다. 솔직히 바다 수영을 군화를 신고 하는 것부터가 진짜 어려운 일이고요. 군복을 입고 모든 저항을 다 달고 들어간다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레펠하고 그리고 이제 방향을 잃은 상태에서 바다 수영을 저렇게까지 멀리 하는 것은 진짜 어려워요. 가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레펠할 때 팔자강이라는 거를 달고 내려오거든요. 그게 하강을 할 때 천천히 내려오게끔 하는 기구가 있어요. 근데 그 기구를 나는 어떻게 풀어서 할 것인가 생각했는데 그냥 팔자강기를 로프를 빼버리면 그냥 풀리거든요. 근데 확실히 여기서 고야용 대원을 보면은 되게 짧게 이렇게 푸는 거 보고 레펠을 많이 타지는 않으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반대로 707의 우리 박창규 대원은 침착하게 이걸 길게 빼요. 왜냐면 707에서 레펠 훈련을 진짜 많이 하다 보면은 이거를 팔짱한기 푸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이 줄을 그냥 빼버립니다. 맞아요. 그런 적이 많다 보니까 확실히 박창규 대원이 더 이런 부분들에서는 수월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어려운 미션입니다. 내가 봤을 때 고야용 대원이 어쨌든 자유형을 하는데 체력 소모는 엄청났을 겁니다. 바다 수영에서 자유형은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저혈중이 뭐 10kg라고 해도 어쨌든 부력이 있어서 뭐 괜찮을 것 같고요. 진짜 이 부분들을 체력 반전된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시뮬레이션 절대 안 들렸을 것 같아요. 누가 해요 이거를? 내가 봤을 때 전역한 사람들 중에 시켰을 때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 몇 안 됩니다. 이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 사고 안 난 게 대단해요. 그리고 어쨌든 뭐 이렇게 수중에 있는 것들은 괜찮지만 공중 표적 같은 경우는 이 수정탄, 그러니까 탄착군을 찾아내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솔직히 진짜 감으로 찾아야 됩니다. 불가능에 가까워요. 근데 진짜 이 부분들은 말 그대로 운입니다. 운. 그리고 이제 박창규 대원은 이제 차례가 돼서 시작을 하는데 바다 수영에서는 자유형보다는 평형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 자유형은 계속 가는 거고요. 평형은 이렇게 했다가 이제 글라인더를 쭉 타잖아요. 제가 UDT랑 707이랑 IBS 이제 접점할 때 파도가 모든 걸 저항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평영, 수영도 똑같습니다. 내가 올라갔다가 파도가 뒤에서 올라서 내려갈 때 그때 이제 글라이더를 쭉 타면 쭉쭉 앞으로 가요. 그래서 제가 덧소를 줬을 때 제이 팀장이 자유형을 하고 제가 평영을 해도 제가 평영이 더 빨랐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파도를 타서 내 몸을 맡기면 더 빨리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찌됐든 우리 박찬규 대원이 되게 체력 안배도 할 뿐만 아니라 확실히 잘 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자유형이 빠르죠. 그러나 체력 소모에 대비해서는 평형이 더 유리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박찬규 대원은요, 저격하는 자세만 봐도 저격 사격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격 자세부터가 사실 저격총을 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런 확신을 하는 이유는 저격총은 제가 사격할 때 이런 어떤 그러니까 접지하는 곳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제 방아쇠를 당기고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이 손을 창에다가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 봐도 저격총을 잡아본 적이 없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박찬규 대원은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격총을 저렇게 쏜다? 솔직히 저라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진짜 박찬규 대원은 진짜 말 그대로 감으로 사격을 했고 그 사격한 대로 훈련한 대로 그 감각대로 그 동물적 감각으로 사격을 한 겁니다. 말 그대로 박찬규 대원은요 깡따구안으로 미션을 완료한 겁니다. 박찬규 대원은요 진짜 미친 거예요. 정말 제가 그래서 더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깡따구 최고. 그래서 어쨌든 자 7072 베네핏을 따냈습니다. 사실 뭐 다 운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우리 이동규 대원도 거기서 그냥 오조준 해가지고 사격해도 됐을 것을 사실 그런 어떤 실수가 나왔기 때문에 좀 이런 어부지리로 우리 7072 올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베네핏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총상 한 발 한 발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그 연합작전 했을 때 미션 때 있죠? 그때 한두 발로 끝났나요? 뭐 8발, 뭐 12발, 뭐 5발 막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뭐 한두 발 차이가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스케일이 어마어마해요. 뭐 대항군이 뭐 한 100명 되는 것 같아요. 네,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에 있어서 사실 뭐 이런 총상 한 발 자체가 무효되는 것들이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근데 이것보다는 팀의 사기 증가에는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정상회담 요인 구출 작전. 솔직히 이거는 7072 우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션입니다. 왜? 707은 대테러 전문 부대니까요. 당연히 지면 어색하겠죠? 그러나 열심히 하죠. 자, 어쨌든 HID 먼저 나가가지고 하는데 저는 헬기 레펠 해가지고 들어가는 건 줄 알았어. 근데 그냥 뭐 내려가지고 탑차 타고 가길래 좀 민망했습니다. 왜냐면 헬기 타고 가길래 제가 예전에 작전했을 때 그 느낌이 또 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또 보기가 좋았습니다. HID는 되게 침착하게 기동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707과의 좀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HID가 지금 방송에 나온 것만 해도 총을 많이 맞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요점들도 많고, 왜냐면은 실제로 실수한 부분들도 많아요. 문을 그냥 비밀번호를 치고 그냥 열었던 부분들, 당연히 열리나 안 열리나 확인한 걸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많이 좀 애로사항들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 다음 707이 되게 기대가 큰데요. 어찌됐든 마지막까지 다치는 사람 없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김종사 핫팩 당첨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항상 김종사 핫팩도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당첨자분들 적어놨고요. 똑같이 샵 김종사 핫팩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따뜻한 핫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가 100만 유튜버 되기 전에 여러분들 꼭 한번 눌러주시고 큰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랜드를 심플하게 브랜드 대표 김용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